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승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금요일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에서 진행한 주제인 미사일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방송시간 관계로 못다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방송에서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주로 주제와 관련된 포인트 위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는 쭉 한번 훑어보겠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제대로 못 다뤘던 종목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사일 우주 개발 관련된 마인드맵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 봤는데요. 자, 그럼 일단 포인트는 제가 TV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주로 포인트 위주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훑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의 종목은 시간이 선에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못 보고 그리고 포인트도 좀 더 부연 설명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종목에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사일 우주 개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V 방송에 말씀했지만 지난 79년 그죠? 1979년에 박정희 정부 당시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처음 수립됐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사일을 개발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핵미사일, 그렇죠?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일단 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좀 제공한 대가로 이런 이 지침을, 그렇죠? 미사일 관련된 지침을 어느 정도 좀 제시했었는데요. 그래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그리고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성능이 좀 더 이제 확대되는 거를 좀 제한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9년에 박정희 정부 때 이런 지침이 생겼었는데요. 자, 근데 이 지침이 세월이 가면서 점차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변화와 관련된 편인데요. 79년 10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합의되었고 사거리는 이제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근데 1차 개정이 지난 2001년에 김대중 정부 때 있었고요. 사거리를 좀 더 늘렸죠. 그래서 300kg 늘렸고 탄두 중량은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 또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2차 개정이 되었고요. 이제 사거리가 이제 800kg로 늘어났었습니다. 탄두 중량은 동일했죠. 근데 지난 2017년 11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3차 개정을 했고요. 사거리는 이제 동일한데, 그쵸? 탄두 중량이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지난해 7월에 또 4차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계속 이렇게 좀 변화를 해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지침이 종료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도표에서 봤지만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그동안 제한했었는데 완전히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 사용을 제가 이제 글자로 좀 키웠었는데요. 일단 비용이 액체 연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TV 방송에 말씀했지만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거는 계란 한 판을 운반하는데 10톤 트럭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네, 좀 비효율적이고,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액체 연료는 부식이 생기는데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네, 주입 시간도 이제 고체는 바로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네, 주입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입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전시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좀 이제 사용하기 힘들었는데요. 이제 고체 연료 사용하면서 이런 단점들이 극복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뭐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는 좀 연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궤도 위성에 많이 쓰이는데요. 네, 저궤도 위성 발사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할 때 특히 최근에 저궤도 위성, 네, 통신이나 네, 그리고 기상,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뭐 정찰 위성, 이런 관측 위성이 거의 바로 이제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네, 90분에서 한 100분 사이에 네,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좀, 네,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인데요. 네, 최근에 그 활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네, 고체 연료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네, 비교를 제가 이렇게 표로 해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게 바로 액체 연료고, 이번에 네, 고체 연료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액체 연료 로켓은 구조도 복잡한데 네, 고체 연료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추진력 같은 경우에도 액체는 이제 장거리 쪽에 네, 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고요. 네, 고체 쪽은 액체보다는 좀 약하다. 네, 요 점이 좀 차이점이고, 자, 연료 주입과 뭐 발사, 그쵸?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장시간의 연료 주입, 그리고 장시간 대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시의 활용도가 좀 낮다는 게, 네, 단점이었는데요. 네,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동도 용이하고 신속 발사도 네,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점화 관련해서도 네, 뭐 액체는 좀 재사용 가능하고 일회용이다. 이런 네,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제작비죠. 그렇죠? 네, 고체 연료는 네, 저가다. 그렇죠. 10분의 1이라 말씀드렸고요. 네, 반면에 액체는 좀 고가였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안전성. 네,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액체는 네, 누출될 위험이 있죠. 네, 상당히 좀 위험하다 할 수 있는데요. 고체는 상대적으로 누출 위험도 없고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이제 우주 개발 사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영향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기술은 우주 항공 산업의 기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에 폭발물을 실으면은 그렇죠. 이제 네, 미사일이 되고요. 그리고 발사체에 위성을 달면은 그렇죠. 이제 로켓, 네, 우주 로켓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는 같은데, 그렇죠. 네, 그동안 이런 제한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네, 우주 개발 사업 쪽에 네, 좀 더 이제 이 참여를 하는데 좀 제한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네, 종료되면서 우주 개발 사업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포인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된 네, 내용들 한번 쭉 네, 훑어봤고요. 자, 그럼 네, 아르테미스 네, 약정 가입 관련된 네, 포인트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르테미스 네, 약정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아르테미스 약정은 아르테미스는 이 달의 여신입니다. 네, 아폴론이 네, 해를 의미하고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인데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난 1960년대 네, 아폴로가 네, 이제 아폴로 11호가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네, 달에 착륙했었는데요. 이제 네, 아르테미스 네, 통해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앞으로 3년 뒤죠. 이제 달에 착륙하려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 이제 상주 기지를 운영하려는 나사의, 미국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TV 방송 말씀했지만,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달에 상당히 큰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를 좀 파악하고 빨리 좀 개발해야 되겠다. 달이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가들은 뭔가 좀 이윤이 생기고, 그렇죠. 뭐 그렇다 보면은 좀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었는데요. 근데 이 달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유엔을 통해서 조약으로 추진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절차도, 그렇죠.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유엔 산하에는 이 달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도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심 없는 국가들까지 좀 설득하려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뭐 시간이나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뜻이 맞는, 그리고 미국과 또 우방 관계 있는 그런 국가들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0번째 국가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달이 그동안은 연구 개발, 이제 탐구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그렇죠. 뭐 군사 안보적인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좀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거고, 이따가 제가 뭐 달의 가치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달은 상당히 좀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달 착륙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이 좀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하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 아폴로, 그리고 이번 2020년대 아르테미스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폴로 때는 정부 주도였죠. 일단 뭐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주도해 나섰습니다. 근데 뭐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위험도 좀 회피하게 되고, 보수적으로 그동안 좀 개발을 좀 했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 안보, 경제, 과학적 지식, 국가 이상을 제고하는, 그러다 보면은 좀 비경제적인, 일단 뭐 경제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막상 가니까 그 당시 과학 수준을 보니까 흙과 모래밖에 없는, 그렇죠. 뭐 운동장 같은 데가 바로 이제 달 표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뭐 탐구 대상으로서의, 그렇죠. 우주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일단 기술 개발에도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죠. 뭔가 좀 추진할 하면 또 법도 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또 부서가 또 이제 서로 간에, 그렇죠. 뭐 이야기를 또 맞춰야 되고, 서로 간에 뭔가 좀 뭐 합의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르테미스는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게 되었고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까 일단 위험한 것도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었고, 상당히 혁신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적 목표, 그렇죠. 뭐 우주 관련 우주 자원 개발, 이따가 말씀드린 특히 달이나 이런 소행성에는 풍부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는 게 좀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적 목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달에 가봐야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달에 가니까 이런 뭐 경제적 가치 상당히 크고 어마무시한 이런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또 민간 기업들이 또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개발 속도가 좀 더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아폴로 때하고 지금의 아르테미스는 일단, 지금 추진 주체가 다르죠. 네, 정부 주도였고, 민간 기업 주도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좀, 네, 뭐 돈이 될 만한 거기 때문에 많은 좀, 네, 뭐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이런 상업적인 목표가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달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달의 경제적 가치. 그래서 뭐, 달이 뭔가 좀 이윤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돈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먼저 이제 관광 사업 추진 관련된, 네, 가치가 있고요. 지금, 테슬라에서 네, 우주 개발을 추진하는 게 바로 스페이스X고, 아마존에서 네,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블루 오리진입니다. 스페이스X나 네, 블루 오리진, 그리고 네, 미국의 보잉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 관광 사업 관련해서 네, 상당히 좀 많이 좀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네, 3년 뒤죠. 2023년에 우주 여행 시대를 개막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네, 내년에는 이제 화성 개발을 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광 사업 쪽에 네, 상당히 좀 큰 가치를 좀 부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지하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년에도 말씀했지만 특히 헬륨3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지구상에는 이 헬륨3라는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달 표면에는 한 100만 톤 규모의 헬륨3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헬륨3는 네, 전 세계 인구가 1만 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가치가 높은데요. 네, 이런 네, 자원이 다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자, 그리고 히토류. 네, 히토류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겁니다. 네, 예전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격렬할 때, 네, 중국에서, 네, 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가 바로 히토류였죠. 네, 뭐, 중국의 상당히 큰 매장량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달에는 이 히토류가 상당히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그래서 네, 중국에, 네, 좀 편중이 해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미중 간에, 그쵸. 네, 미국이 중국을, 네, 견제하면서도, 그쵸. 뭐, 중국을 또 압박하면서도, 이 히토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수위 조절이 좀 됐었는데요. 만일에 뭐, 달에서 히토류를, 네, 많이 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미국이 좀 더 네, 미중 간의 협상에서도 우위에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지하 자원이 네,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이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T-형수 말씀했지만 이 지하 자원의 이 소유권, 그렇죠, 매장되어 있는데 이 채굴을 하면은 소유권을 어디로 기속될 건지, 그렇죠. 지하 자원을 채굴한 기업한테 소유가 네, 기속될 건지, 아니면 네, 국가, 그렇죠. 네, 기업이 속한 국가에 네, 소유권이 기속될 건지, 아니면 다른 그렇죠. 뭐 어느 한 국가의 그 네, 소유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그렇죠. 네, 뭐 전 세계에 네, 그 소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소유권을 줄 수 없다든지. 네,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지하 자원을 채굴하면은, 채굴한 기업에게, 네, 소유권이 기속된다고 합니다. 아직 근데 국제법적으로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요. 네, 미국에서, 네, 이런 좀 규정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뭐 달에 있는 이런 지하 자원의, 네, 채굴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아르테미스 네, 약정도 앞에서 말씀했지만, 네, 일단 뭐 달에는 이런 풍부한 이런 지하 자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하 자원을 여러 국가들이 같이 한번, 그렇죠? 네, 한번 좀 채굴해 보자. 이런 약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하 자원의 가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아폴로 때와는 다르게 지금 아르테미스는 상업적 목표를 말씀했는데요. 바로 이제 달의 경제적 가치, 그 중에서도 지하 자원의 다량 매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요 점을 참조하시고 네, 뭐 달 관련된 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달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달 외에도
이 소행성, 소행성의 경제적 가치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나사는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소행성 탐사선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벨트를 좀 탐사해 보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요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7월 19일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천체만원경에 지구 가까이 다가오는 소행성 하나가 관측됐는데요. 그 기금속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금, 백금이나 다이아가 가득 찼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소행성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한 6천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속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쵸. 6천조짜리에 우리나라 돈 여기 보죠. 여기도 나오죠. 6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금속 소행성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그쵸. 소행성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나사가 내년에 이제 소행성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고, 자, 그리고 소행성에 매장되어 있는 이런 기금속의 가치는 1,000경 달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기금속을 상업 생산하는데 한 50년 정도는 소요될 거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에 상당히 그쵸 가치가 있는 이런 기금속들이 많이 좀 매장되어 있다면은 인류에게도 상당히 좀 그쵸 파급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쵸 아르테미스 관련해서는 일단 달의 경제적 가치가 그쵸 참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그쵸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그쵸 보물선 그쵸 보물선에 우리나라가 같이 이제 탑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쵸 이런 지하 자원을 채굴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자원의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주 개발 쪽에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우주 개발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시죠? 그렇죠?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또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가입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파란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 그래서 이 우주 개발 기술, 그렇죠? 특히 로켓 기술 이런 거는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체에 폭발물이 실리느냐,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로켓이 될 수도 있고 탄도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많이 지금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방국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 이런 우방국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데 이게 만일에 다른 국가에게 또 기술이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많이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조원 규모의 비용이 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큰 비용이 들고 그래서 기술력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 다음 포인트죠. 이 비용 문제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 비용이 좀 감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 테슬라의 우주 개발 자회사죠.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그쵸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그쵸 새로운 로켓을 제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로켓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많이 좀, 발사를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TV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쵸. 네, 뭐, 재사용 로켓은 비유를 하자면은, 네, 이게, KTX에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서울과 네, 부산 간에, 그쵸. KTX가 한번 운행하는데, 운행을 한번 하면은, 예, 이게, 이 KTX를 버리는 게, 지금, 그 전에, 이번에 재사용 로켓 전에, 네, 바로 이제 로켓 발사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KTX 서울, 부산 한번 뭐 갔다 오면은 네, 바로 이제 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재사용 가능하면은 여러 번 다닐 수 있고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사용이 가능하면은 그만큼 네, 비용이 네,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사용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인공위성의 개수가 2.5배나 증가하면서 네, 그만큼 좀 획기적인 네,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비용이 그동안 상당히 큰 장애물이었는데, 이 장애물이,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좀 낮춰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로켓 발사는, 네, 재사용 로켓이 등장이 앞으로, 네, 개발을 좀 더, 네, 촉진할 수 있다. 네, 로켓 발사를 인해서 앞으로 위성도 늘어나고, 우주 개발이 상당히, 네, 좀 탄력성 있게, 네, 추진될 수 있는, 상당히 좀, 네, 큰 계기였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미사일 우주 개발과 관련된 포인트들을 쭉 한번 네, 훑어봤는데요. 자, 그럼 네, 뭐 관련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에 네, 빨간색 종목 위주로 한번 훑어보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뭐 내용 그렇죠. 포인트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아직 뭐 이제 미사일 우주 개발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나온 종목들, 네, 기존의 방산주들은 실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여기 빨간색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실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들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네, TV 방송에서는, 네,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제대로, 네, 못 해드렸죠. 또 차트도 보고, 이것저것 좀 분석할 것도 있었는데요. 네,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네, 종목들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항공우주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항공우주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네, 방산업체죠. 네, 항공우주의 네, 포인트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지난 2021년, 네, 올해, 네, 2월 9일, 그쵸. 네,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을 받고, 한 반등이 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받았는데요. 지금, 네, 100일선에서 한 번 더, 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네, 다시 한 번 더, 네, 들러 올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항공우주는 지난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하반기에는 네, 수주와 실적이 턴어라운드 네,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한 1조 원 규모, 그리고 이 백두 사업 쪽에서 한 7천억 규모의 수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네, 수주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항공우주는 네, 지금 장기 성장 관련된 네, 미래 산업 쪽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큰데요. 대표적인 바로 KFX 사업이죠. 네, KFX 사업이 순항 중에 있고, 자, 그리고 항공우주는 뭐 기업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또 우주 네, 위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네, 차세대 네, 중형 위성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주 위성 사업에 네, 상당히 좀 네, 투자를 좀 더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네,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을 계기로 이런 우주 쪽에 특히 위성 사업을 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 단기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0일선 네, 아랫단에 좀 위치했는데요. 60일선 네, 구간의 매물대를 한번 좀 소화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의 수급을 좀 들어오고 있죠. 특히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관에서는 일단 단기 매물 소한다면은 네, 그래도 네, 한 3만 네, 한 8천원 그렇죠. 38,000원 내외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예상되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요. 특히 하반기에 수주와 실적이 그렇죠. 모멘텀이 예상된다. 요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 보통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말 그렇죠. 이제 한 6월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뭐 6월 이제 한 중순 정도 넘어가면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국항공우주 요 종목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고요. 네, 지금 일단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최근에 네, 기간 수급도 좀 나온 종목이니까 네, 뭐 종목 여러분들 올 뭐 하반기 네, 그렇죠. 이런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니까 네, 뭐 중기적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빨간색에 큰 글씨로 한번 키워드렸고요. 최근에 네, 주가가 그쵸, 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 뭐 단기로는 네, 일부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네, 뭐 중기적으로는 네, 추가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바로 이 항공 엔진 사업을 네, 영위하고 있고요. 네, 올해 초에 네, 셰트랙 I라는 네, 인공위성 업체를 네, 인수하면서 이제 네, 우주 사업 쪽에도 그렇죠, 이제 본격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네, 민수 쪽에 네, 실적이 좀 기대되고요. 특히 뭐 자회사인 하나테크윈, 하나정밀기기 쪽에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군수 쪽에 이 수주가 많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 사우디의 네, 비옥 복합 관련된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네, 폴란드, 네, 노르웨이의 K9 자주포의 추가 계약도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앞으로 이런 네, 좀 성장 기대감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요. 일단 뭐 실적도 네, 올해 2021년 그렇죠. 네, 영업이익은 2,913억 원입니다. 예, 예상 영업이익이고요. 지난해 2,400원대였죠. 원래 네, 영업이익이 한 500원 증가하고, 내년에는 3,100원대, 내후년에 3,600원대로 네, 계속 증가 추이가 이어질 만한 종목이고, 자, 그리고 네, 순이익도 네, 지난해 1,214억 원에서 올해는 1,949억 원, 내년에는 1,737억 원인데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1,949억 원 예상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원 조금 넘습니다. 네, 올해 네, 실적 기준 PER이 한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최근에 네, 수급이 상당히 네, 긍정적이죠. 특히 네, 연기금 등 네, 기간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좀 유입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연기금, 네, 금융투자 투신, 그렇죠. 네, 기관들의 매수세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일단 최근에 네, 5월 들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5월 들어서 3만 원대 후반에 있던 주가가 이제 5만 원을 이제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네, 좀 기간 조정 내지는 매물 수확이 좀 필요한데, 매물만 수확한다면은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5만원의 라운드 피지 가격이 단기 저항 매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매물 수확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일단 네, 단기로는 어느 정도 네,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데,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일단 뭐 분할 관점에서의 네, 일부 접근은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LIG 네, 넥스원입니다. 지금 LIG 넥스원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LIG 넥스원은 전체 매출의 네, 70%가 네,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네, 비중이 상당히 높은 네, 종목이고요.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네, 가장 큰 수혜가 네, 기대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요 재료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높은
네, 주가 상승을 기록했었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근데 네, LG 넥슨은 네, 원래 네, 실적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원래 네, 중거리 네,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 특히 이제 청궁, 네, 청궁 들어보셨나요? 네, 청궁이라는 이 미사일이 이제 3차 양산되면서 네, 원래 네,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 1분기 말의 수장고가 네, 7조 네, 370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45%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해외 물량이는데요. 원래 한 2조 내외의 네, 수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중장기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네, 국방부는 네, 방위력 개선비에 네, 국내 투자 비중을 네, 한 80%로 늘리는 네, 국산화 우선 정책을 네, 좀 추진하고 있고요. 자, 이로 해서 상당히 큰 수혜가 네,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LG 넥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특히 이제 국산화 우선 정책에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실적도 네, 올해 2021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808억 원, 지난 637억 원이었죠. 올해 거의 한 160억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자, 내년에는 이제 1144억 원, 내후년에 1425억 원으로 이익이 네,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만한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순이익도 네, 지난해 579억 원, 올해는 697억 원, 내년에는 923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질 만한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네, PER은 한 14배 정도고, 이 종목도 최근에 수가 보시면은 네, 연기금 등 네,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보험, 금융투자 네, 최근에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최근에 뭐 지난 금요일에 그렇죠. 일부 좀 매물도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네, 한 번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단기로는 어느 정도 그렇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의 이런 실적 추이를 볼 때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종목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네, 단기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5만 원 이후에 한 5만 한 3,000원, 그렇죠. 53,000원 전후 구간까지도 한 번 더 네, 레벨업 시도가 예상되는데 일단 지금은 네, 단기로는 일부 좀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매물 소화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좀 반등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네, 분할 관점에서의 접근은 네,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넥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리고 네, 위성 관련주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 칠한 종목이 네,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에피위성이 첫 번째 종목인데요. 저 에피위성은 최근에 그쵸,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그래서 좀 반등세가 나타나는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은 네, 그나마 네, 꾸준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1년인데요. 네, 지난해 44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57억 원, 내년에 70억 원으로 네, 꾸준한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밸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 예상 순이익이 한 44억 원인데 시총은 네, 2,300원이 넘죠. 그래서 밸류는 좀 높긴 한데 자, 그래도 네, 이 종목은 네, 수년간 네, 국가 네, 우주 개발 사업 쪽에 네, 참여한 그런 네,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우주 개발 사업 쪽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좀 기대감 높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위성 통신 단말기와 위성 본체 부품을 제조한 업체인데 앞으로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위성 발사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재사용 로켓의 등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증가하는 구간인데요. 뭐 이런 네, 위성 발사가 계속 느는 구간에서는 네, 상당히 네, 큰 수익이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돼 있고, 뭐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매물관입니다. 네, 매물 좀 두텁죠. 네, 매물대를 소화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피위성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종목명이 좀 어렵죠. 네, 어렵고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네, 바로 요때죠. 네, 3월 달에 네, 상장했던 종목인데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요 종목도 네, 뭐 지난해 2020년까지는 그쵸. 네, 적자였습니다. 그쵸. 뭐 지난 2016년부터 네, 2020년까지 보면은 네, 5개년 중에 3개년이 적자였죠. 그쵸. 네, 2017, 2018, 2020년 영업이 적자였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네, 올해가 19억 원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57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네, 조립품, 네, 가공품, 그리고 특수 원소재를 네,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네,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꾸는 네,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객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화물기로 많이 좀 변경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우주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네, 보잉 스페이스로부터 아르테미스 발사체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이런 우주 사업 관련된, 좀 이런 수주권도 나오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최근에 또 이제, 아마존의 네, 우주 개발 자회사죠. 네, 블루 오리진의, 네, 차세대 로켓 프로젝트에도 이제 참여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글로벌, 이런 우주 개발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밸류 부담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이런 재료가 상당히 좀 탄탄한 종목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이런 실적도 그래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주로서 우주 개발 관련된, 네, 뭐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셰트랙아이가 있습니다. 네, 셰트랙아이는, 제가, 네, 빨간색의 큰 글씨로, 네,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위성 관련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자, 이따가 뭐 실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그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의 네,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되었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수되면서 하나 쪽의 방산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많이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셰트랙아이는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주된 사업은 이제 카메라를 활용한 이 관측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네, 자회사를 통해서 네, 인공위성의 이 영상을 네, 판매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앞에 말씀드린 이제 재사용 로켓이 네, 발전하면서 네, 저기도 관측 위성 쪽에 네, 발사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위성 네, 개수가 지금 2.5배나 늘 정도로 네, 발사 개수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재사용 로켓 순에서 비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궤도 위성은 주요 고객들이 바로 이제 국책기관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보통 이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네, 신흥국 쪽에, 아시아 신흥국 쪽에 수요가 많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궤도 위성은 또 수명이 한 3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네, 수명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죠.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셰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런 수주도 많이 좀 기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실적을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제가 실적이 꾸준하게 해서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2021년이 바로 여기인데요. 올해 생년월일은 150억 원입니다. 네, 작년에 137억 원이었고, 네, 그 전에 한 92억 원, 그렇죠. 매년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210억 원, 내후년에 25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인공위성 관련 중에서는 그래도 네,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순이익도 올해는 140억 원 이상 되는데 지난해 119억 원이었죠. 그래서 올해 한 20억 이상 증가고요. 얘는 190억 원, 내후년에는 230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란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4,861억 원인데요. 그래서 뭐 요 종목은 PER도 한 32배 수준이고,
그쵸? 지금 내 주가는 한 120선에서는 그래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 쪽에 네, 수요 개선 늘면서 네, 뭐 중장기로도 상당히 좀 수혜가 된 종목이니까 네, 위성 관련 중에서는 그래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 6만원 전후 라인까지는 네, 단기로 한번 좀 추가 반등도 좀 기대되니까 이 종목 그거 좀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쉐트랙 I까지 쭉 한번 네,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관련해 가지고 특히 방산주 그리고 이런 네, 위성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네,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죠. 그래서 네, 수주는 지금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로스페이스, LRG 넥슨 모두 하반기에 네, 수주 기대감이 좀 더 크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6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하반기 이런 수주 기대감을 감안한다면은 그렇죠. 일단 뭐 분할로 일부 네,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위성 관련주들은 일단은 아직은 그쵸 뭐 이런 뭐 쉐트레가이 같은 이런 종목 외에는 꾸준한 성장보다는 이런 좀 재료로 인해서 좀 테마주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뭐 쉐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쉐트레가이는 최근에 좀 수급이 그쵸 네 뭐 꾸준하게 좀 들어오진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물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단기로는 일부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쵸. 이 종목도 일단 뭐 단기 매물 좀 소화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최근에 좀 빠른 순환매를 좀 돌고 있고, 특히 이런, 뭔가 좀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최근에, 네, 뭐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나 그리고 이런 우주 개발, 그쵸. 아르테미스 약정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간간히, 그쵸. 네, 뉴스로 좀 나올 수 있는 재료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금요일 네, 방송한 주제죠. 바로 미사일 우주 개발 관련해 가지고 방송에서 네, 못다한 이야기, 특히 종목들 좀 더 상세히 살펴봐드렸는데요. 앞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 네, 잘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갖고 앞으로 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정보 싸움이고요. 많이 알수록 그쵸? 앞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자신감도 붙고 네, 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만큼 또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시장의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특히 마인드맵으로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투자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방송 들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